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전기전자 업종이 수급 블랙홀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코스피가 1% 강세로 마감이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를 포함한 IT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 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린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고 내일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노려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를 지금 일주일 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급 블랙홀 역할을 반도체 쪽이 해냈는데 시장 특징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만 사실 살아남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종목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좀 메이저 수급이 빨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수급 쏠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 상승 대비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좀 덜하고 이제 특정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소외를 느끼는 분들도 좀 많이 계셨을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수는 더뎠지만 종목별에 대한 좀 변동성이 컸었던 코스닥은 여전히 좀 강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보다도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코스피 지수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코스닥이 바로 키 맞추기에 들어갈까요? 저는 높이 맞추기는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은 쭉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히려 조금 더 역전을 하고 좀 더 기대 중위를 많이 가져가는 거는 여전히 저는 코스닥의 러버로 남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변동성이 클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포토에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오늘 2차 목표 주가 35만 원도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드디어 목표 주가를 넘어서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또 새롭게 경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사실 지금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수급이 계속 쏠린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 저는 4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40만 원 상향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SK하이닉스의 이 기세라면 삼성전자와의 시총 갭을 어느 정도로까지 줄일 거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심스럽지만 SK하이닉스가 역전한 날도 오지 않을까 시총 생각을 1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그 이유는요? 과거에 우리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인텔이 CPU만 고집을 하다가 GPU에 엔비디아한테 역전을 당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무시 못하는 게 HBM에 대한 고성능 DRAM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여전히 삼성전자는 DDR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스탠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방심하다가 시가총액 1위를 뺏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는 여기서 삼성전자 시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60만 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0만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인텔을 넘어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4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오늘 리뷰할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글로벌 기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바티스. 네, 노바티스가 네. 이번에 또 투자 확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 테라퓨틱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노바티스가 이번에 투자를 한 게 분자 접착 분해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DAC 플랫폼에 전 세계적으로 임상에 들어간 거는 오름 테라퓨틱밖에 없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로드에다가 단백질 분해제를 도입을 하는 게 바로 DAC 플랫폼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단백질 분해제에 대한 연구가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약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은 오름 테라퓨틱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연계성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이제 35,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전고점 라인 42,000원까지도 목표가 상향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바티스 이슈로 오름 테라퓨틱이 장중에 10% 넘는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특징과 종목 리뷰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저번에는 결국엔 돌고 돌아 AI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IT에 너무 포커스가 쏠려 있어서 다시 한번 바꿔서 돌고 돌아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보내주고 우리는 돌고 돌아 바이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서 어떤 테마를 콕 집어주실지 궁금한데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바이오 하면은 결국에는 가장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게 바이오 파마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는 바이오 파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파마 쪽에서는 최근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나요? 종목별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핫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쥬런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지금 LNC 바이오가 어마무시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투어에 대한 흥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급 쏠림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대 수익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이오랑 배당, AI 기술주에 대한 주목을 하자라는 언론 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바이오 쪽에도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릴 수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파마에 대한 테마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LNC 바이오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 안으로 더 들어가서 장점과 단점 체크를 해보죠. 네, 가장 커다란 장점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이라든지 FDA 허가라든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이런 모멘텀 자체가 큼지막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룸이 굉장히 크게 갈 수가 있다는 게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커다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만들어지고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순환매 사이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는 일부 종목만 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임상이나 FDA 허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개별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라는 거시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테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단점이 될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단점이라고 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단발성으로 급등 나오면은 세론이 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에 대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변동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버는 기업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비친화적인 정책이 갑작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손실 대응이 조금 느릴 수가 있다 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이오 파마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고 돌아 바이오 안에서 첫 번째 테마 저희가 바이오 파마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어떤 테마죠? 네, 최근 들어서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저는 다시 한번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의료기기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또 투자텔매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뭐 반도체나 최근에 바이오, 로봇 쪽에 시선이 뺏기기는 했지만 연초 이후로 신생기업 덕분에 의료기기 쪽에서도 수익률이 괜찮았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이쪽에는 최근에 있을까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의료기기에 대한 시장이 진입이 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조용히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노을이 마일의 혈액 분석기 제품이 공급이 이제 미국 쪽에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좀 의지를 밝혀주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기는 그야말로 고령화 시대에 AI가 붙으니까 산업 자체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장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의료기기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안정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매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이제 카트리지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령화라든지 만성질환,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거시적인 환경, 전반적으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할까요? 네, 의료기기는 약간 이제 퍼포먼스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파마에 대비해서는 좀 모멘텀 자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드라마틱한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노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인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찌 보면 시장 안에서 좀 소외된 테마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오늘 시장 안에서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의료기기로 살펴봤고요. 이제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이오파마와 의료기기 중에
어느 테마를 선택해 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바이오 러버로 이제 바이오 파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또 새롭게 바닥에 있는 의료기기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도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시장 안에서 좀 못 갔었던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못 가는 종목인데 앞으로는 가지 않을까 해서 바닥에 있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신 루닛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료기기 대장은 루닛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루닛 하면 이제 의료 AI 하면은 루닛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거기에 대한 좀 시장에 걸맞지 않게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닛에 대한 모멘텀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로 이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의료 AI는 루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개발 기술 R&D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돼서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유일한 AI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클이 왔을 때 루닛이 좀 더 상승에 대한 룸이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좀 더 좀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암을 AI 진단할 수 있는 수주까지 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가 많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가격은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도 편입이 가능하니까 현재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 박스권 상단 부분보다 조금 더 아래로 안전하게 이제 5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39,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더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이에요? 안 되나요? 아니, 제가 몰라서 네, 여쭤본 거예요. 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네, 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도 지금 당장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다가 김민성 나눔만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 오시게 되면 요새 들어선 종목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이나 밴드를 활용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어떠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FOMC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좀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조언을 또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취하는 게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다 들으신 얘기는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